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29분 미국 뉴멕시코 사막. 섬과 태양보다 밝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3초 후 충격파. 16km 밖 건물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납니다. 40초 후 버섯구름. 12km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그날 새벽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는 것을. 질량이 정말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는 mc제곱.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중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빛의 속도를 제곱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 1905년 26세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혁명이었죠. 그런데 그해 그는 또 하나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질량은 질량이고 에너지는 에너지 아닌가? 두 개가 어떻게 같을 수 있지? 하지만 40년 후 뉴멕시코 사막의 섬광이 증명했습니다. 질량 1kg.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요? 히로시마 원폭 1500개 분량입니다. 연필 하나의 질량. 원폭 15개 분량입니다. 당신 몸의 질량. 지구 전체가 1년간 쓰는 전기의 7배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는 mc제곱. 이 공식이 말하는 것.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이는 mc제곱은 어디서 나왔나? 둘째, 질량이 정말로 에너지로 바뀌나? 셋째,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태양이 46억 년째 타오르는 이유.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왜 빛보다 빠를 수 없는지. 모두 이 공식 하나로 설명됩니다. 질량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질량이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05년 9월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논문을 씁니다. 이미 그해 3월 광전 효과, 6월 브라운 운동, 9월 특수 상대성 이론. 세 편의 논문으로 물리학을 뒤집었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11월 네 번째 논문. 겨우 3페이지. 제목은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 이 짧은 논문에 이는 mc제곱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요? 빛을 생각해 봅시다. 빛은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태양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죠.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을 내보내는 물체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왜냐고요? 에너지와 질량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상자 하나 가만히 있습니다. 이 상자가 빛을 앞쪽으로 쏩니다. 빛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자는 뒤로 밀려야 합니다. 반동이죠. 총을 쏘면 뒤로 밀리는 것처럼. 그런데 빛이 상자 안 반대편 벽에 부딪힙니다. 상자는 다시 앞으로 밀립니다. 결과적으로 상자는 제자리.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빛이 날아가는 동안 상자는 살짝 뒤로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게중심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무게중심이 움직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니까. 그럼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를 잃으면 질량도 줄어드는구나. 빛을 쏜 쪽은 에너지를 잃었고 동시에 질량도 줄었습니다. 빛을 받은 쪽은 에너지를 얻었고
동시에 질량도 늘었습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면 질량도 이동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에너지 자체가 질량입니다. 그럼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는? 수식을 정리하면 E는 mc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왜 빛의 속도를 제곱할까요? 빛의 속도,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이미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 즉,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질량 1kg. 에너지는 1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9 곱하기 10의 16승 줄. 2.5 곱하기 10의 10승 킬로와트시. 250억 킬로와트시. 한국 가구 하나가 1년에 쓰는 전기가 약 3,000 킬로와트시. 질량 1kg이면 830만 가구가 1년 쓸 전기입니다. 서울시 전체 가구가 3.5개월 쓸 양. 연필 하나 10g. 이것만으로 83,000 가구가 1년 쓸 수 있습니다. 당신 몸무게가 70kg이라면 한국 전체가 3년간 쓸 전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1905년, 이건 그냥 공식일 뿐이었습니다.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방법이 없었으니까. 30년 후 원자핵이 발견되고 핵분열이 발견되고 드디어 인류는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45년 뉴멕시코 사막의 섬광이었습니다. 이는 mc제곱. 공식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1905년엔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 없었으니까. 30년이 흐릅니다. 193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체드윅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원자핵 안에 있는 전하가 없는 입자. 이게 핵물리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자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 질량 1.67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중성자 하나 질량 1.67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그럼 헬륨 원자핵 질량은 6.69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래야 합니다. 실제로 측정하면 6.64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0.05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모자랍니다. 약 0.7%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질량 결손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따로 있을 때보다 합쳐져서 원자핵이 되면 더 가볍습니다. 사라진 질량,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이는 mc제곱으로 계산하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 원자 하나치고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원자핵을 묶는 결합 에너지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4가지 기본 힘 중 하나. 강한 핵력. 양성자들은 서로 밀어냅니다. 같은 양전하니까요. 하지만 강한 핵력이 이들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이 힘을 이기고 쪼개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헬륨 원자핵을 쪼개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나뉩니다. 그럼 질량이 늘어납니다.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4.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줄을 투입해야 쪼갤 수 있습니다. 즉, 헬륨처럼 가벼운 원소는 합치면 에너지가 나오고 쪼개면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원자핵은 반대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것들, 이것들을 쪼개면
조각들의 합이 원래보다 가볍습니다. 질량이 줄어들면 이는 mc제곱 에너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원자핵의 안정도 때문입니다. 철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철보다 가벼우면 합쳐서 철에 가까워지면 안정. 철보다 무거우면 쪼개져서 철에 가까워지면 안정.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갈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1938년 12월 독일 베를린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하스만 우라늄의 중성자를 쏩니다. 예상 우라늄보다 약간 무거운 원소가 생길 것. 결과는 바륨이 검출된 우라늄 원자번호 92가 바륨 원자번호 56으로 원자핵이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핵분열 리제 마이트너가 계산했습니다. 우라늄 235하나가 쪼개지면 질량 결손 약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킬로그램, 에너지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줄. 원자 하나에서 나오는 에너지치고는 엄청납니다. 석탄 원자 하나가 탈 때보다 100만 배 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중성자 2, 3개가 튀어나옵니다. 이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을 때립니다. 그것들도 쪼개지면서 또 중성자를 냅니다. 연쇄 반응. 우라늄 1개가 2개 쪼개짐, 4개, 8개, 16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kg의 우라늄 235. 원자 개수 2.6 곱하기 10의 24승계. 전부 핵분열하면 7 곱하기 10의 13승 줄. 2천만 킬로와트시. 2만 메가와트시. 석탄 3,000톤을 태운 것과 같습니다. 1kg 대 3,000톤. 300만 배 차이. 이것이 핵 에너지의 위력입니다.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걸 무기로 만들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치가 먼저 만들면 끝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시작. 목표 원자폭탄 제작.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실험. 64kg의 플루토는 실제로 핵분열한 건 약 1kg. 나머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1kg 중에서도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건 약 1g. 겨우 1g. 클립 하나 무게. 하지만 그 에너지는 TNT 2만 톤. 반경 1.6km 안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는 mc제곱. 1905년의 공식. 1945년의 섬광. 아인슈타인이 옳았습니다. 질량은 정말로 에너지였습니다. 태양 46억 년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초 400만 톤의 질량이 사라집니다.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는 mc제곱. 그런데 태양은 어떻게 타오르는 걸까요? 19세기까지 과학자들은 몰랐습니다. 혹시 석탄이 타는 걸까? 계산해 봤습니다. 태양 크기의 석탄 덩어리. 겨우 1500년. 그럼 중력 수축? 태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낼까? 계산하면 2000만 년.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구가 최소 10억 년은 됩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오래됐을 테니 석탄도 아니고 중력 수축도 아닙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아서 에딩턴, 영국 천문학자. 그는 대담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태양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동료 과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태양 중심 온도가 겨우 1500만 도인데 핵융합이 일어날 리 없어. 하지만 에딩턴은 확신했습니다. 질량 결손.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뀌면 질량 0.7%가 사라집니다. 그 에너지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수소 원자 4개, 양성자 4개, 전자 4개. 총 질량 6.69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헬륨 원자 1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총 질량 6.64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차이 0.04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0.7%가 사라졌습니다.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줄. 수소 원자 4개에서 나오는 에너지, 석탄 원자 100만 개가 탈 때보다 큽니다. 태양 중심, 온도 1500만 도, 압력 2500억 기압. 수소 원자 핵들이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너무 빨라서 서로 부딪힙니다. 양성자끼리는 밀어냅니다. 같은 양전하니까요. 1500만 도. 사실 이 온도로는 부족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1억 도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탑니다. 왜일까요? 양자 터널링,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배웠던 그 현상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해도 확률적으로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그랬듯이 양성자도 전자기 반발력을 뚫고 들어갑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태양 중심엔 양성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매초 엄청난 수의 충돌이 일어나니 그중 일부는 성공합니다. 양자역학 없이는 태양도 없습니다. 수소, 중수소, 헬륨3, 헬륨4. 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성자 4개가 헬륨4 하나로 바뀌는데 헬륨4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입니다. 그럼 중성자 2개는 어디서 올까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나옵니다. 물리학의 4가지 힘 중 하나, 약한 핵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헬륨4가 만들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질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초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400만 톤의 질량이 사라집니다. 이는 mc제곱. 400만 톤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3.6 곱하기 10에 26승줄. 매초. 인류가 1년간 쓰는 에너지의 100만 배. 매초마다 이 에너지가 빛과 열로 방출됩니다. 8분 20초 후 지구에 도착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 이는 mc제곱. 태양은 아직 수소가 충분합니다. 앞으로 50억 년은 더 탈 겁니다. 그럼 수소가 다 떨어지면 헬륨이 탑니다. 헬륨 3개가 합쳐져서 탄소가 됩니다. 또 질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탄소가 쌓이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규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 철은 더 이상 합칠 수 없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철이 가장 안정적이니까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태양은 여기서 멈춥니다. 철까지만 만듭니다. 그럼 금, 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거대한 별이 죽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당신 손가락의 금반지, 어느 별의 죽음에서 왔습니다. 당신 몸속 철분, 초신성 폭발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이는 mc제곱. 질량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우주를 만드는 근본 법칙입니다. 이는 mc제곱. 이 공식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빛보다 빠를 수 없는 이유. SF 영화를 봅시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워프 드라이브. 초광속 항해. 멋집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m은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m제로, 정지해 있을 때 질량 m제로, 속도 v로 움직이면 질량 m, 빛의 속도 c에 가까워질수록 분모가 0에 가까워집니다.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주선 질량 1000톤. 정지 상태. 이제 가속합니다. 빛의 속도 10%. 질량 1005톤. 빛의 속도 50%. 질량 1155톤. 빛의 속도 90%. 질량 2294톤. 빛의 속도 99%. 질량 7089톤. 빛의 속도 99.9%. 질량 22383톤. 빛의 속도 99.99%. 질량 7712톤. 점점 무거워집니다. 빛의 속도에 정확히 도달하면 질량 무한대. 무한대 질량을 가속하려면 무한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입자 가속기, 스위스 제네바, 세르네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 양성자를 빛의 속도 99.9999991%까지 가속합니다. 이 양성자의 질량, 정지 질량의 7460배, 7460배 무거워진 겁니다. 더 가속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속기입니다. 그래도 빛의 속도에는 못 미칩니다. 영원히 도달 불가능합니다. 그럼 빛은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갈까요? 빛의 정지 질량은 0입니다. 질량이 없으니 가속이 필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빛의 속도. 광자는 생성되는 순간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로 움직입니다. 절대 느려지지 않고 절대 빨라지지 않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99.9999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의 속도 한계입니다. 이것이 이는 mc제곱이 말하는 또 다른 진실입니다. 어떤 SF도 이 법칙을 깰 수 없습니다. 워프 드라이브. 공간을 휘게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4편에서 다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역이죠. 하지만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한 빛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빛의 속도일까요? 왜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미터일까요? 이 편에서 배웠습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진다고요. 그럼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완전히 멈춥니다. 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 우리에겐 8분 20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광자 자신에게는 시간이 0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도착. 광자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 시간이 멈추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속도 한계인 이유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비율. 그것이 c,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시간과 공간의 경계. 질량과 에너지의 변환 비율.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상수. c. 이것을 넘을 수 없는 이유는 우주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mc제곱. 질량이 에너지가 되려면 c제곱을 곱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질량이 되려면 c제곱으로 나눠야 합니다. 빛의 속도.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 상수입니다.
이는 mc제곱. 이제 우리는 이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류는 이것을 실현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파괴, 하나는 창조.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 우라늄 245 폭탄 리틀보이 투하 고도 600m에서 폭발 핵분열한 우라늄 약 700g 실제로 에너지로 바뀐 질량 0.7g 에너지는 0.0007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6.3 곱하기 10의 13승줄 TNT 15,000톤 위력 반경 1.6km 완전 파괴 사망자 14만 명 0.7g 1원짜리 동전 하나 무게 그것이 도시 하나를 없앴습니다. 3일 후 8월 9일 나가사키 플루토늄 239 폭탄 펜넨 TNT 2만 1000톤 위력 사망자 7만 4천 명 8월 15일 일본 항복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는 mc제곱 전쟁을 끝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후회했습니다. 내가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는 직접 폭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식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칼을 만든 사람이 살인에 책임이 있나요? 과학은 중립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다른 선택도 했습니다. 1954년 6월 27일 소련 오브닌스크 세계 최초 원자력 발전소 가동 출력 5000kW 우라늄 235 핵분열 조절된 연쇄 반응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 발열 그리고 이 엄청난 에너지로 하는 일은 물을 끓입니다.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원자핵을 쪼개는 21세기 기술로 18세기 증기기관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핵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바꾸는 기술 아직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이는 mc제곱 하지만 평화적 이용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440기 전 세계 전력의 10% 프랑스는 70%를 원자력에서 얻습니다. 한국은 약 30% 석탄 화력 발전과 비교해 봅시다. 석탄 1톤 8,000kWh 생산 이산화탄소 2.4톤 배출 우라늄 1kg 2,400만 kWh 생산 3,000배 효율 이산화탄소 배출 거의 없음.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 수만 년 안전한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 위험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 번 사고 나면 재앙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단위 전력당 사망자 석탄 24.1명 석유 18.4명 천연가스 2.8명 원자력 0.07명 석탄보다 350배 안전합니다. 그럼 미래는 4세대 원자로 솟은 냉각 고속로 핵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폐기물 문제 해결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꿈 핵융합 발전 태양을 지구에 만드는 것 수소를 헬륨으로 방사성 폐기물 거의 없음 연료는 바닷물에서 무한정 현재 이터 프로젝트 프랑스에서 건설 중 2035년 첫 플라즈마 점화 예정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성공하면 에너지 문제 완전 해결 기후 위기 해결
인류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는 MC제곱. 1905년 공식, 1945년 파괴의 불꽃, 1954년 창조의 빛, 그리고 2030년대 희망의 태양. 같은 공식, 다른 선택. 과학은 칼입니다.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과학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MC제곱. 질량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질량이다. 우주의 근본 법칙.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우리 세대의 선택입니다. 이는 MC제곱. 겨우 5글자. 하지만 세상을 바꿨습니다. 1905년 26세 특허청 직원의 통찰. 1945년 뉴멕시코 사막의 섬광. 그 사이 40년. 인류는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입니다.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연필 하나로 도시를 밝힐 수 있습니다. 태양은 내초 400만 톤의 질량을 잃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보다 빠를 수 없는 이유.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같은 원리로 도시를 파괴하고 같은 원리로 전기를 만듭니다. 칼날 같은 과학.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 시간, 질량, 에너지.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중력은 뭐지? 왜 사과가 떨어지는 거지? 중력도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10년의 고민.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 더 큰 혁명이 시작됩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다. 공간이 휘어진 것이다. 시간도 휘어진다. 빛도 휘어진다. 그리고 그 끝에는 블랙홀, 중력파, 우주의 비밀. 다음 시간 우리는 중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GPS 위성의 시계가 빠른 이유. 중력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없이는 내비게이션이 하루 11km씩 틀립니다. 이는 MC제곱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편에서 만나겠습니다.